네, 오늘 목요로 달라스 라이프 예고해 드린 대로 왠지 오늘 날씨까지 이래가지고. 그러게요. 네. 약간 글루미하죠? 네. 앞에서 오프닝하고 얘기할 때도 오늘 좀 뉴스도 우울하다. 달라스 카운티 다시 레드존. 네. 좀 우울하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했었는데 그런 말씀도 실제 드렸고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우리 달라스 라이프에 딱 필요한 좀 이야기 말씀들 가지고 초대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텍사스 여자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이미경 교수님, 북텍사스 간호사협회도 회장님이기도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은 또 이제 좋은 아침에서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영상으로 뵙다가 오늘 실물로 처음 뵀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미경 교수님과 함께 또 한 분이 귀한 분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허혜원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시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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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게, 응급실 간호사, 그리고 또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로, 현재는 또, 간호학에서 박사과정. 네, 또 하고 박사과정도 계시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게 두 분 좀 모신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우울합니다. 네, 오는 길에 날씨가 우울해지고. 그러니까요. 비가 곧 올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이야기들을 네. 좀 같이 요즘에 워낙에 코로나 상황도 길어지고, 좀 날씨까지 이런데 좀 자꾸 안 좋은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 하시고 마음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이렇게 또 와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확하게 네. 좀 어떤 이야기 좀 같이 나눠주실 예정인지 좀 전에 이제 드릴게요.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이 장기화가 되면서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감염되어서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죠? 또 감염돼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네. 하고요. 네. 또 감염이 되지 않더라도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자가격리 집에 있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직장 생활도 제한이 있고 또 자녀들 돌봄이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이제 자녀들 돌봐야 되는 네. 경우가 생기고 그렇죠. 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그리고 노인 환자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또 만성질환 앓고 계시는데 또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 그밖에 일상생활들의 변화가 우리가 좀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겪는 정도가 개인마다 다른데 네. 어떤 심하신 분들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 진단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사람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지만 네. 이제 진짜 이렇게 좀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친구들 만나시고 가끔씩 만나서 라인 댄스도 추시고 네. 그런 게 낙이셨던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요즘에 저희 우울하다 할머니만 하시더라고요. 해도 매일같이 그렇게 수영장에 다니시면서 수영하시고 그다음 목욕탕 이용하시는 게 낙이었어요. 매일매일.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혀 그런 거 못 하시고 네, 집에만 맞아요. 계시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 예방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맞아요. 맞아요. 활동을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모여서 하시는 행동을 못 하시니까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침에도 이제 뉴스들 들으시고 어떤 우리 청취자님 한 분이 코로나 재확산돼서 걱정이다 하시면서 네. 어제 지인의 딸이 학교에서 확진자랑 접촉해가지고 지금 온 가족이 검사하고 이제 격리 중인데 원래는 이제 오늘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취소가 됐대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우울하다. 맞아요. 또 어떤 분은 다운타운에서 가게 하는데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문을 못 여고 계신다. 우울하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아침부터 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 이렇게 사례들이 저희한테도 이렇게 아침부터 도착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코비드-19 팬데믹 관련해서 이런 정신질환이 발병한 사례가 실제로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게요. 네. 실제로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많아요. 네, 제가 저번 학기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질환을 한번 겪어본 분들, 그 다음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꽤 계시고, 네. 요양원에 이제 갇혀 계신 분들, 가족들이랑 그렇죠, 그렇죠. 떨어져 계신 네. 분들, 그리고 또 제 환자분 중에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해서 직장을 찾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장을 못 찾으니까 내가 왜 대학을 졸업했나 하는 그런 상실감. 제일 안 됐어요. 맞아요. 네. 진짜 내 꿈을 펼칠 때인데. 네. 네. 제일 안 됐더라고요. 네. 예, 정말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 병에 걸리고 죽을 수 있고 내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그래서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그래도 막 초반에는 괜찮아 잘 지나갈 거야 했는데 길어지니까 이제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안 막 이렇게 그 자택 대피령 내려지고 했을 때는 우리 요거 이렇게 한두 달, 맞아요. 네. 한두 달 요거 참으면은 네. 괜찮아질 거야 했었어요, 사실. 맞아요. 네. 이렇게 길어질 줄 맞아요. 몰랐죠. 원래 그냥 2020년은 그냥 그냥 버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잠도 못 주무시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시는 많아요. 네. 허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불어서 제가 며칠 전에 뒤져봤는데 네. 10월 5일자로 네. 그 WHO 세계보건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이 정신건강이 얼마나 전 세계인들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나. 세상에 거의 지금 93% 이제 130개국의 나라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완전 대대적인 조사죠. 네. 네. 거기서 그런 나라의 93%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크게 문제시되고 있다고.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되면서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신질환 이슈가 지금 큰 좀 걱정거리가 네, 되고 있는 네. 거네요, 실제로. 네. 네. 근데 뭐 참 이게 뭐 매일매일 좀 좋아지는 뉴스가 오늘만 해도 네. 나빠졌다. 네. 다시 레드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10월 7일자로 행정 명령이 바뀌었잖아요. 네. 텍사스에서. 그래서 지금 지난주, 이번 주가 아마 가장 주시해야 될 주인 것 같아요. 약간 고비. 그래요? 네, 고비. 네. 그래서 지금 서로가 몸을 지금 실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뉴스 듣고 하면서 조금 이제 걱정도 커지고 하는데 이게 좀 주의를 해야 될 상황도 있을까요? 지금, 글쎄요, 이제 지금 현재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도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코비드 네. 19에 대해서. 근데 하루 종일 TV를 보시거나 하루 종일 라디오를 이 코비드 19에 대한 정보만 캐고 계셔서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감이 더 이제 심각해지고. 커지는 경우도 있고. 또 네. 이런 정신질환이 거기로 인한 잘못된 생각, 네. 이제 너무 과도한 생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적정선으로 자기들이 이제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네. 정보를 캔다든지 객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찾는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예방하는 법은 이따가 허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뭐 우리 그 채팅방에서 0868님께서 저희 어떤 손님분이 이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이제 힘들어서 그러신가 봐요. 살이 30파운드가 빠졌다. 그런 분들. 또 반대로 저는 요즘 살이 쪄가지고. 그렇지, 운동을 못 네, 해요. 운동. 네.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냥 밖에 나가서 뛰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 있죠. 다 만사귀찮고. 만사귀청. 네. 근데 운동 부족해서 우리가 웨이트 게인 이제 이게 체중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더 걱정된 게 노인분들은 움직이지 않아서 근력이 줄어든 거예요. 더 안 그래서 좋네요. 그러니까 걷지를 지금 못하게 되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근력이 이제 줄어들면서 우리가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1%의 근육이 줄어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근육 손실이 오는 거죠. 그런데 노인분들은 더더군다나 운동을 지금 안 하시고 두려움에 집안에만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력이 상당히 지금 아주 걱정이에요. 줄여서.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뭐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나서 막 라인 댄스도 추시고 하시다가 네, 그게 얼마나 좋은데요. 네, 근데 지금 뭐 반년 이상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코로나 괜찮아져서 다시 쳐야지 하면은 몸이 안 따라. 네, 안 따라줄 수 거죠. 있는 네. 그러니까 좀 꾸준히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민트님께서는 애들 온라인 수업만 집중하다가는 정말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너무 집중 안 하려고 애들 수업 봐주면서 진짜 이게 뭐 일부러 막 주방 일 하면서 좀 기분 전환 중이다. 맞아요. 네, 이렇게도 얘기도 하시네요. 네, 이렇게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면 다들 그 얘기를 먼저 하세요. 정말 미치겠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아이들과 생각지도 않게 이게 아침부터 하루 종일을 네. 붙어서 또 학업을 봐주고 살림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 참.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이들 또 이제 공감도 겪고 해주시고. 계신 네. 것들 말씀해 주시는데 최근에 뭐 이제 많이들 하는 말이 코로나 블루. 네. 코로나. 네, 코로나 블루라고 많이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또 케빈 피버라고 있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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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지 코로나 블루는 들어봤어도 사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서 듣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블루라는 말이 이제 우울하다는 뜻, 그렇죠, 그렇죠.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네. 옛날에 사스, 메르스 이렇게 발생했을 때도 사스 블루, 메르스 블루라는 말이 생겼었어요. 아, 그때도 그렇게 표현이 네.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가 되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이제 코로나로 인한 네. 우울감 현상인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현상을 이제 겪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의사분들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실직을 하신 분들, 자영업자분들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시고 그죠? 네, 네. 또 실직을 안 했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대인 관계의 단절 우리가 맞아요. 좀 전에 많이 네, 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우울감이 생기는 걸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케빈 피버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케빈이란 말은 오두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산속에 이제 클라임 이제 산장에 간다거나 이렇게 오두막에 갔을 때 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24시간 갇혀 있을 때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이제 뭐죠? 폐쇄 공포증 네. 같은 고립돼서 오는 고립돼서 그런. 오는 그런 우울감, 과도한 불안감을 케빈 피버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정신과에서 얘기를 하기를 아무 자극이 없이 한 곳에 사람을 놔두고 24시간 동안 얘기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면 환청이 생긴답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자가 격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인 관계도 많이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생기는 이제 우울증을 우리가 코로나 블루 또는 케빈 피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코로나 블루라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냥 일반적인 우울감들. 네네 생기는 네. 거예요. 케빈 피버를 겪는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이렇게 좀 너무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좀 힘들다. 많이 계시고. 네네.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정보, 너무 이제 과도하게 집중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막 신경을 쓰고 또 바깥에 전혀 외출하지 않고 특히 혼자 사시는 분, 노인분들 뭐 이렇게 드신 분들이 겪을 수 있어요. 네. 네. 이제 코로나 블루가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어떤 전문가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들 경험하는 네. 그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겪는 우울감 정도를 코로나 블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 블루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우울증 어떻게 다른지 이게 좀 우울증은 사실은 또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블루하고 우울증하고 다른 건지 이거 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그죠. 궁금하네요. 코로나 블루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지 않고요. 네. 그냥 현재 스트레스하고 불안정한 미래의 걱정으로 이제 슬픈 감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감정이 오래 가진 않고 네.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나 다시 이제 힘을 내서 다시 이제 생활을 갖는 게는 코로나 블루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정도의 우울감은 이제 네. 많이들 겪는 거고 코로나 블루. 그죠. 네.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한 마음, 무기력증, 의욕 저하, 불면증 뭐 이런 뭐 자살 생각까지 있고 그런 것들이 2주 이상 지속이 되거나 이제 좀 심해지면 그때는 이제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코로나 블루가 좀 심해지면 정말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비교를 하자면 베이비 블루라고 하잖아요. 아이를 낳고. 네. 예. 아까 그 산후 우울증. 산후 우울증. 네. 베이비 블루는
참 많이들 겪지만 포스트파럼 디프레션 같은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아, 그러니까 딱 대부분 그 시기만 지나면 네. 이제 괜찮아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 같은 거 근데 좀 우울감이 오기는 하지만 그거 지나면은 다 극복하고 괜찮은데 정말 우울증이라고 할 때는 그 감정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면은 네, 네. 그거는 좀 심한 위험한 이제 거네요. 치료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도 잠시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안 하고 많이 먹고 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옷을 입었는데 안 맞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살찐 내 모습을 보면 또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생기고 확 우울해요. 네. 그런데 다시 맛있는 걸 차려놓으니까 언제 우울했냐는 듯이 또 맛있게 먹어요. 네. 근데 그런 정도면은 이제 괜찮은 거죠. 코로나 블루 정도 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네. 하지만 그게 심각하게 계속 지속되고 2주 이상 되면은 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죠. 그런 우울한 감정이 한 지속적으로 한 2주 정도? 예, 클리니컬리 2주 이상 지속되면 2주 이상 지속되면. 네, 우울증이라고 해요. 네. 네. 아,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좀 지속되시는 분들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자,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좀 만약에 이렇게 코로나 블루 좀 우울감이 찾아올 때 어떻게 아니면 대처해야 좀 될지? 그런 우울한 네. 마음들이 막 나를 힘들게 만들 네.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유승우와 유현정이 함께 부르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유승우와 유현정이 함께 부른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노래 좋다고. 노래도 또 딱 이제 적절했고. 우리 교수님, 간호사님 또 네.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 편이 되어주시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게 사실은 이 코로나 우울증,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다들 그런 좀 우울한 감정들은 사실 조금씩은 많이들 다 다 있잖아요. 이제 요즘에 오고 하거든요. 좀 네.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이제 팬데믹 지속되면서 생기는 우울증은 다른 우울증이랑 똑같이 치료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지금 상황을 치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항우울증 약으로 이제 증상을 치료하고요. 아, 코로나 블루도 좀 심하신 분들은 약 처방을 받기도 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상담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네. 이제 한인분들은 대부분 정신과 가는 거랑 그다음에 정신 이제 과에서 주는 약을 복용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정말 많으세요. 아, 그래요. 이게 좀 뭔가 정신과 상담 받으러 간다 그러면 좀 우리 예전에 우리 왜 하얀 병원 그렇죠. 정신과 약을 먹어 그러면 좀 약간 좀 네. 그런 거부감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그런 거부감 갖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막 평생 먹어야 되는 약도 아니고요. 아하. 예, 이제 잠시뿐이고 이제 치료하는 동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먹는 거니까 너무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열이 나거나 뭐 이랬을 때 뭐 타이레놀을 먹듯이 그냥 이때 잠시 먹는. 예, 요 이제 시기 지나가서 이제 마음의 안정도 되고 우울감이 사라지면 얼마든지 끊어도 되는 약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게 연예인들이 이런 우울감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 이렇게 우울증을 극복한 기사 같은 걸 본 것 중에 약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했다. 약을 네. 안 먹고 극복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왜 또 약을 안 먹고 극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은 좋아질 수 있는데. 먹으면은 도움이 되지만 이제 그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걸 끊을 수 있을까? 아, 약간 의존하게 되고. 예, 의존하게 될까? 내가 약을 끊으면 다시 또 우울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최대한 약을 안 먹고 극복을 하려고들 해요. 이제 극복은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정말 힘들고 그렇다면 약을 도움을 받아서 이제 좀 더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는 좋은 생각.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항우울증 약도 처방도 받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막 이러잖아요. 막 우울하면은 막 정말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디프레스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약을 그 먹으면은 그게 뭐 또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약 처방 맞아서 먹으면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도움이 돼요. 이게 조금 다른 약들이랑 다른 게요. 당뇨약 같은 경우는 혈당을 낮추고 뭐 네. 엔타바이오틱 같은 경우는 이제 백테리아를 없애주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우울증약 같은 경우는 마인드를 치료하는 거다 보니까 티는 확 나진 않아요. 네. 근데 대신에 막
우는 습관을 조금 없애주고 내가 좀 짜증을 덜 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좀 whatever 하게 해주는 조금 이렇게 마음을 살짝 캄다운 시켜줘요. 네. 네. 많이 힘드신 분들은 좀 그걸 약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약을 좀 도움받는 네. 것도 또 좋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그죠.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막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 없이. 네. 아, 그렇군요. 네. 우울감들이 어쨌든 간에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맨 처음에는 보통은 그렇죠. 우울한 마음들이 이렇게 갑자기 확 오나요? 아니면은 좀 보통 서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죠. 네.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우선 최대한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식습관, 운동, 그리고 가족이랑 친구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뉴스나 소셜 미디어 같은 건 너무 많이 접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너무 많이 뉴스 네. 막 그냥 요즘에 안 그래도 뉴스 많은데 너무 네. 많이 거기 막 맞아요.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안전 과민증이 네, 생긴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이랑 스트레스 해소, 즐거운 취미 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밖에 활동 좀 많이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활동을 전혀 못 하시고 집에만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좀 규칙적으로 뭔가 대안을 찾아서 좀 운동도 하시고 네.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시고 이게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시는 게 예. 억지로라도 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내가 못 할 수 있는 건 없는 예. 거죠. 네. 통제할 수 없다는 마음에서 생기는 불안감이거든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거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취미생활, 내가 안에 갇혀 있으면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뻔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산책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그게 왜 처방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치료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상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상적으로 좀 생활을 네. 하도록 그죠, 그런 노력들을 그죠.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이렇게 하는 게요. 우리 몸에 이제 정신과적인 호르몬 균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유발하는 이제 호르몬이 안 네. 생기게끔 해주고 또 사실 우울증이 생기면 몸 안에 다른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여러분 염증도 생기고요, 맞아요. 열도 나고요. 호르몬 체계가 완전 무너지죠.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이 이제 분리가 된 게 아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염이 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게 그 호르몬들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울증이 생긴 분들은 마찬가지로 가슴 답답함이 생긴다거나 이제 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소화불량이 있다거나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 이제 미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정말 식습관, 네.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렇게 요즘에 우울하고 답답하다 하신 분들은 진짜 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뭔가 규칙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좀 네. 그게 뭐 우선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겠네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겪었어요. 그래요. 우리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 특별 방송하면서 라디오에서도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방송을 못했죠. 방송을 못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집에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이 정말 뒤죽박죽이 됐어요. 밤에 잠도 안 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 밤새도록 그냥 네. 넷플릭스 보다가 넷플릭스로 나갈 수도 없고 누굴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식습관도 깨지고 자는 수면도 불규칙해지고 이러니까요. 아까 진호 씨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력증이 찾아와서 맞아요. 네.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나갈 수도 있고 바깥에 뭐 산책 정도는 할 수 있게 됐는데도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정말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네. 깨달았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첫 그리고 그럼에도 자신이 좀 스스로 극복하기 힘들게 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좀 어렵고 하신 분들은 네. 좀 상담을 받든지 네, 그죠. 또 약 처방이 필요한 사람들 약 처방을 받든지 네. 그런 도움을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상담하고 처방도 받고 하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있으면은
보통 정말 이게 위험한 심해지는 거죠. 네, 보통. 우울증이 정말 심해질 수도 네,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적절할 때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그렇죠. 네, 상담도 받으시고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담, 이런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어디로 어떻게 연락해야 되나요? 이런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제가 그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렇죠. 오늘의 목적.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저희 북텍사스 한인 간호사 협회에서 지난달부터 건강정보 간호사 한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녹두리 하러 오세요. 저희 이제 금요일마다 온라인 접수를 열어놓는데 네. 무슨 스트레스를 가지시든 어떤 마음을 가지시든 거기다가 접수해서 적어 놓으시면 이제 뭐 여기 허호연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 정신건강 또 전문가님들이 또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녹두리를 다 들어줄 겁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익명성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름 저희가 여쭤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얘기를 털어놓으시고 상담 받으세요. 네. 사실 뭐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게 누구한테 터놓으면 금방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네. 터놓지 못하고 혼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들어주신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뭐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또 북텍사스 간호사협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그렇죠. 네. 또 시간을 들여서 네. 이제 우리 동포 여러분들 상담해드리려고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거니까 네. 또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정신 뭐 건강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건강 분야들 이렇게 네, 정신 건강뿐만 네. 아니라 뭐 성인 건강, 네. 이제 여성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네. 여러분들 자녀분들 건강 문제 있죠. 소아 건강 문제, 또 노인 건강 문제, 그다음에 기타 뭐 이제 보험이 없으신 분들 사실 이 저희 서비스 무료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합니다. 무료, 네, 무료 무료입니다. 상담이에요. 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아니면 내가 보험이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집 코드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소를 묻진 않지만 집 코드를 묻습니다. 그러면 집 코드대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센터를 알려드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질문하시고 이용해 주세요. 아까 건강정보 상담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걸 좀 어떻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네. 어디로 여러 가지 가야 좀, 되는지. 좀 네,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재정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비 재정 보조를 신청하고 싶다. 네. 너무 많아서 뭐 빚이 이제 병원에 이제 빚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비리 너무 커서 그렇죠. 갚는 게 네. 힘들다. 그러면 병원마다 이제 보조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어디로 적상을 해서야지 난감하죠. 누구를 네. 전화 연락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진짜 아유 내가 진짜 요즘에 못 살겠어요 하면서 진짜 전화 붙들고 막 네. 막 이렇게 이런저런 진짜 아까 넋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막 전화하시면은 힘드시지 않으시겠어요? 매주 금요일 막 이렇게 진호 씨가 전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정말 요즘에 아주 그냥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선생님. 저희가 정말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한 게 저희 네. 간호사 협회에서 정말 발런티어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태스크 포스 이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간호사 분들이 많아서 정말 열정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마음 놓고 부담 없이 이용해 주세요. 네. 무료라고 하고요. 익명성 보장된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부담 없이. 여기 지금 뭐 전화 상담 가능하신가요? 했는데 우선 전화 상담해 주시는 거죠. 아니요, 온라인 접수해요. 온라인 접수하시고. 저희 그 네. 북텍사스 간호사 협회에 네. 웹페이지가 있거든요. 아하. 웹사이트가 ntkna.org예요. 네. 거기로 들어오시면 대문짝만하게 이제 건강정보 한라인 서비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거기다가 클릭하시면 아마 4-5가지 질문 여러분들의 집 코드라든가 기본 연령, 이제 질문들. 남자분인지 네. 여자분인지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서비스 이제 여러분들의 증상 파악을 하는 게 아하. 다르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음 놓고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증상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쓰실 수 있도록 네. 하는 칸이 있어요.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하시면 어느 누구에도 이 뭐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네. 정말 비밀 보장되고 익명 보장되니까 그러면 저희 전문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네. 그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대신 이메일을 적으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메일 주소로 저희들이 답변을 이제 보내드립니다. 아, 그래요. 이메일. 네. 네.
야, 아무튼 이게 어디에 누구에게 물어야 되나 하는 사실 미국 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게 북텍사스 간호사협회에서 10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네.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9시까지 네, 이렇게 무료로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에 좀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또 도움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교수님하고 간호사님 참 어려운 시기에 다들 지나고 계시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찾아주시고요. 정신과라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찾아주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네. 동네 가까운 내과 가고 그러듯이. 그런 마음으로 네. 오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불안감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맞아요. 겪고 있는 네. 정말 정상적인 반응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과도하게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이 개인이 지금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 가지시고 잘 다 같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같이 살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또 함께 도와주시려고 네. 또 이런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든든하네요. 네, 같이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볼빨간 사춘기가 부른 가리워진 길 저희는 듣고 돌아올게요.